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과 이재명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하늘이 결정한다고 하죠. 자, 하늘의 뜻이 누구를 점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이 후보와 그 다음에 배우자의 사주적인 요소, 대통령이 될 만한 운명인가, 그 그릇을 타고났는가, 이런 사주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상황, 지금 후보의 지지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지지율이라든가, 국민들의 민심, 여론, 이런 현재 환경을 살펴보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될 만한 본인의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사주와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본인의 역량,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윤석열과 배우자인 김건희, 그 다음에 이재명과 배우자인 김혜경의 사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현재 상황이 누가 유리한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누가 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 강한가, 이것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통령감으로서 그야말로 10가지 정도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입니다. 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도 후보에게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설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통령감이 되는가, 후보가, 그리고 후보의 배우자가 영부인감이 되는가, 될 수 있는 사주적인 운명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될 만한 그 명분이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주명식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김건희,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사주명식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사주명식이고요. 마지막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사주명식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사주에 대해서는 제가 3차례에서 4차례 분석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김건희 씨와 김혜경 씨의 사주를 조금 더 이 두 분의 후보자보다 배우자 분의 사주를 조금 더 강조해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사주, 경자년 우리 나이로 62세가 되지요. 경자년, 무자월, 경진시까지는 일단 모든 포털에 나와 있고, 출생시가 개미시냐 병술시냐, 개미시, 병술시, 두 사주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지금 대운이 가보대운, 대단히 유리한 대운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자중개수가 투관됐고 월지가 상관이고 그 다음에 자진합수가 되기 때문에 진상관격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합이 많다. 무계합화라든가 자진합수, 합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친화력, 대인관계가 무난하고 아주 싸움딱 기질이 아니라 화합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예? 이런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그 모난 면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일반적인 사주는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상관격 중에서도 진상관격이고 그 다음에 경진괴강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경자, 이 경금이 지금 천간에 2개나 떴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 사주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사주는 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것이다 라고 뭐 6개월 전부터 10개월, 6개월 이렇게 서너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예측해서 적중한 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임자년, 우리 나이로 50세지요. 자, 윤석열 후보도 쥐띠, 김건희 씨도 쥐띠, 띠동갑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0세, 62세. 자, 그 다음에 무신월, 양력으로 9월 초인데요. 그 다음에 병신일, 여기까지는 역시 공통적인 그 포털에도 나와 있고 그 김건희 씨의 사주가 맞고 그 다음에 갑오시는 출혼시입니다. 추정한 시인데 갑오시 아니면 계사시 출생일 확률이 거의 90%에서 100%입니다. 왜냐하면 병화일간에 연, 월, 일에 뿌리가 없지요. 그러면 시지에 사시나 오시에 태어나야만 지금의 위치, 병화일간이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오시나 계사시 출생으로 추정을 했고요. 지금 대운은 계묘대운입니다. 지금 대운은 계묘대운입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하고 윤석열 후보는 천생연분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사주에서 자진합수. 여기는 어떻습니까? 신자합수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위아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진삼합. 그 다음에 신자진삼합. 여기도 신자진삼합으로 해서 그야말로 천생연분, 부부가 될 연임에 틀림없다. 두 분 다 초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거의 10년 전에 이제 같이 이제 결혼이 성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신중 임수가 투관됐기 때문에 평관격이죠. 자, 평관의 동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관, 이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관, 권력계통,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왜? 임수라는 평관이 자수라고 하는 제왕지 정관의 통근을 하고 있다. 이것도 연청간의 격이 있죠. 격이 연청간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라, 국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마인드, 공적인 일을 하는 경우는 연청간의 격이 투관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임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김건희 씨에게 이 배우자가 힘이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에게 관은 남편도 되지만 직업도 되지요. 자, 그래도 지금 코바나 컨텐츠라든가 미술 전시라든가 요거는 뭐 학력도 됩니다. 일단 대학에서는 서양학과를 전공을 하고 서양화를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무토는 뭡니까? 화생토 식상이지요. 식상. 식상이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식상이 오화나 사화. 그래서 그 출생 시간이 사시와 오시로 추론되는데 식상은 약간 고립이 되어 있죠.
화생토를 받긴 맞나 요게 화극금이라든가 수국, 토국수로 약간 식상이 조금 약하다. 이것이 바로 자녀, 자식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지요. 예. 그래서 여기 윤석열 후보에서도 원국에도 자식에 해당하는 관성, 남자 사주에는 관성이 자녀지요.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봤을 때 자녀운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대신에 토리라든가 여러 마리의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일간을 보겠습니다. 병화일간에 오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성, 이 목인성이 조금 약하지요. 약간 고립돼 있죠. 목생화, 목생화로. 요게 목이 약간 남을 생하다가 내가 힘이 빠지는 형국.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고립되거나 인성이 약할 때는 바로 학문 공부, 학위 자격증 끊임없이 학문을 갈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까지 취득했던 요인이 바로 저 간목의 고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의 신살론적인 측면에서 현침살이 하나, 둘, 셋, 넷 현침살이 매우 강하지. 이것은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서양화라든가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상당히 그 디테일하다. 그리고 격은 평강격인데 월지에 편제를 가지고 있지요. 일지에도 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식신편제, 식신편제가 되지요. 부자, 큰 부자 사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식신편제가 될 때는 어떤 재테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물론 어떤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주가와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혐의로 일단 지금 이 사주에 지금 기해월이죠. 다음 달이 경자월이죠. 그러면 기해월에 해자방국이라든가 다음 달에 경자월이면 12월 달에 신자합수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법원에 소환이 된다라든가 검찰 소환이라든가 어떤 사법 처리까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다소 불리한 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바깥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조, 일단 부족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갖추면서 내조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운은 움직일 운이 아니라 조용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했던 것은 반성을 하고, 만일에 잘못을 법적으로 잘못했다라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반드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잘한 것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 월지가 편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재가 굉장히 강하죠. 편제가. 자, 재성 중에서 금재성이 어떻습니까? 자기 할 일을 하고 논다. 그러니까 이 금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놀고 나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할 일만큼은 내가 똑소리 나게 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일단 이 신잡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신왕재관왕이죠. 일간의 뿌리가 제왕지. 그 다음에 재성이 월과 일, 관성이 임수평관이 제왕지. 그러면 신왕재관왕이지요. 신왕재관왕한 사주. 이것은 보기와 달리 내면의 질량과 내공이 대단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 실제로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적으로 숨어있는 내면의 질량과 내공은 영부인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겉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지요. 언론 보도라든가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데 사주적으로 분석할 때는 방금 전에도 언급했겠지만 법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를 했으면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사법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사주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질 때는 대단히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묘대운입니다. 어떨까요? 자, 지금 월지가 편재면은 억부용신으로 비겁이 병화라든가 이 오화가 용신이지, 억부용신. 월지가 재성이고 일지도 재성, 재가 강하면 비겁이 용신이고 이 목이 희신입니다. 인성이 희신입니다. 자, 지금 대운에서 묘대운, 계묘대운입니다. 어떨까요? 자, 지금 계묘대운으로 바뀐 지 지금 막 1,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계묘대운 직전에는 대단히 진대운, 묘대운 전에 진토대운인데 진토대운은 완전 과독입니다. 신자진 삼합이라든가 과독이. 그래서 진대운은 상당히 산전수전 공중전이었다. 자, 묘대운, 이 개수는 무토식신과 무계합을 합니다. 이 정관이 식신과 무계합 화. 그래서 용신인 화를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정관은 기신이지만 이것이 무토는 이 사주에서 용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가 합을 해서 무계합을 해서 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계묘대운의 지금 개수 대운이 여기지요. 이 묘도 괜찮습니다. 언뜻 보면은 묘신기문 묘신기문이지만 묘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갑기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간에 무게 요 지장간에 묘신은 지장간에서 암합을 하고 있다. 을경합을 하고 있지요. 을경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운 같은 경우에는 희신이면서 무계합화를 만들어내면서 청간과 지지가 일단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 대통령 선거인 3월 9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당일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정유시 18시에 운을 한번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그 배우자의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월 출생에 가보면 완전 용신이죠. 자, 용신이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자, 자월 출생, 동짓달 출생인데 오화가 오게 되면 상당히 좋지요. 간목이라든가. 그런데 오대운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오대운은 개점 휴업기가 됩니다.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뜻밖의 장마가 지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중국 황하강의 그 물이 강이 범람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이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기해월과 다음에 경자월은 산전수전 공중전 고발사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상당히 이 수가 범람을 하죠. 지금 해자월, 기해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해자방국, 수가 범람하죠. 상관격의 수가 범람하면 계속해서 관제 구설수라든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경자 역시 자수가 범람을 하면 1월 5일까지는 항상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은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비로소 내년 1월 5일부터 추월이 됐을 경우에 자축합, 그리고 내년 2월, 3월 이민년 개묘월, 인묘목이 왔을 때 이때는 꽃이 활짝 핍니다. 내년 2월 4일부터 이제 3월 여기 인묘월은 어떻습니까? 자월 출생에 인목이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묘목도 묘진목을 하지요. 묘미목을 하지요. 그래서 대선 2022년 3월 그 다음에 신유일 정유시 일진도 괜찮습니다. 왜? 일지의 진토와 진유 합을 하지요. 일지와 합을 하면 100% 긍정적이다. 일지가 만일에 진술충이다. 일지충, 자하충은 100% 부정적입니다. 이것이 도계 박지환 선생님의 그 이론인데요. 그 다음에 시지까지 진유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군이 많이 생기죠. 지지자들이.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내년 대선 때가 되면 남녀 할 거 없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형국이고, 특히 경금일간이 가장 반기는 정화, 이 정화가 정관입니다. 경금일간은 정화를 가장 반기죠. 이것이 무간사주의 정화, 이것이 오화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정화가 되죠. 지금 대운이 정관대운입니다. 무간사주에 이것이 18시, 내년 3월 9일 18시에 정유시에 정관, 대단히 유리하죠. 연월일시가 모두 유리하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사주와 내년 대통령 선거 일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수 평강격이죠. 김건희 씨가. 그런데 대통령이 발표되는 18시 정유시에 정화와 임수가 정임합을 합니다. 정임합을 합니다. 이게 배우자입니다. 이게 윤석열이죠. 수복합 평관. 근데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정유시의 정화와 윤석열 후보에게 정하는 대권입니다. 이것이 정임합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주에서도 이민년이라든가 계묘월이라든가 유리하지요. 왜? 억부용신이 병화와 오하고, 그 다음에 억부희신이 목입니다. 용신과 희신운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격두살아나지요. 임계수 격두살아나면서 특히 무토와 계수가 무계합을 합니다. 지금 대운에서도 무계합이죠. 그 다음에 이 월운에서도 대통령 선거일도 무계합 화, 이 사주의 화는 오리지널 용신입니다. 월지가 재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유 같은 경우는 어떠냐? 신유일 정유시, 신유방국, 신유방국을 짜고 있죠. 그래서 일지와 병신합, 천합지합을 하죠. 천간은 병신합, 무계합, 지지는 신유방국, 그 다음에 정화와 임수가 정임합을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지금 대선일과는 그야말로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최고의 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대음과 세우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왜? 갑자월생이죠. 자, 자월생. 윤석열 후보도 자월생. 여기도 자월생. 홍준표 그 후보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낙선을 했지만 거기도 해월생. 문재인 대통령도 축월생. 대체적으로 해자 축월생의 대통령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운이 무오대운이면 환상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왜? 자월출생이 무토라고 하면 이건 병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우가 해결되죠. 오화도 물론 자오충은 되지만 누구든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운은 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운은 괜찮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5대운, 이재명 후보도 5대운, 이 5대운은 개정 휴업기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호사담을 하고 잘 되는 일에 항상 막아 끼는 법입니다. 그래서 열이박빙, 살얼음을 걷는다라는 이런 자세로 겸허하게, 겸손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사주 원국 계묘년 갑자월 을유일, 시는 뭐 갑신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을유시, 병술시. 그런데 저녁 무렵이니까 신유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인 을유시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을유시와 이제 병술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시는 아니고. 왜?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께서 저녁 무렵이다. 이렇게.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를 보겠습니다. 병원년 1966년생 말띠지요. 정유월이지. 그다음에 병자일. 여기까지는 공통된 그 사주가 맞습니다. 신은 출혼시가 됩니다. 신묘시다. 이렇게 출혼한 이유는 분명히 인성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이제 음대 피아노를 전공했고 피아노 쪽에 이제 그 전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성과
그다음에 요게 그 정제격이죠. 유중 신금이 투간된 정제격이다. 그런데 격이 시청간으로 투간됐죠. 김건희 씨는 격이 연천간으로 투간됐죠. 대체적으로 연천간으로 투간되면 어떻습니까? 나라나 국가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시청간으로 투간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개인적이라든가 개인 사회적 이렇게 격의 위치에 따라서 연월 시 어디에 격이 위치하느냐. 자, 그다음에 지금 대운이 신묘대운입니다. 신묘대운. 자, 그런데 병자일주면 어떤 일?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병자일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병자일주는 그다음에 이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은 자유기문, 자유기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문간살 중에 월 1의 자유기문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하다. 좋은 말로는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예민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주의 지지가 모두 도화살이죠. 여기도 모두 좌우묘유 도화살이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도 자묘형이죠. 자유기문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유기문에 좌우충에 묘유충에 자묘형에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역시 천생연분입니다. 그런데 자, 겁재, 비겁들이 많지요. 배우자 자리에 정관은 있는데 이 정관과 오화가 겁재가 좌우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남편 자리에 배우자가 있지만 겁재와 비겁들이 이 남편은 내 배우자 자리에 있지만 내 혼자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배우와의 연문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구설수가 오르는 이유가 이렇게 여자나 남자 사주에 비경겁재가 많으면 바로 이러한 이성 문제라든가 이런 연문설 이것이 이제 많이 퍼집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도 비경 겁재가 많지요. 두 분이 전부 비경 겁재가 3개, 4개씩 되지요. 그런데 을목 입장에서 겁재나 비경은 대단히 좋습니다. 왜? 등락예갑이라고 하죠. 을목은 간목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 후원자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주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지요. 윤석열 후보는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고 이런 비겁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비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는 없지요. 무죄사주입니다. 무죄사주.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신묘대운인데 지금 두 분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의 일진과 마지막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이민년 개묘월 여기는 자월 출생이기 때문에 목이 오는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묘유충으로 깨지지요. 일지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진유금으로 일지와 합을 하고 여기는 묘유충으로 지금 깨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신축년이라든가 유금이나 신금이면 대단히 불리합니다. 이 사주는 이 을목에 싹이 잘리기 때문에 금극목으로. 그런데 신유시, 신금과 유금, 그 다음에 유시에 18시에 출구조사 발표가 나죠. 그래서 금 7살 기운이 넘어가거나 을목일간에 7살이 뭡니까? 평관이죠. 평관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편인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편인격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물론 대통령에 오를 만한 역량은 있습니다. 왜? 연천간의 격이 있죠. 김건희 씨도 연천간의 평관격, 여기는 편인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편인격인데 이 발표나는 이 시간 정유시에 정화가 정계충으로 이 격을 깨뜨립니다. 개인 운세는 개인적인 가정 운세는 억부용신이나 조용신을 봐야지만 이런 대통령 선거는 격을 봐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장차관이라든가 이 나라를 위한 이런 녹을 먹는 경우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연월 일시가 대체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혜영 씨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에 이민년이면 이 관성이 있죠. 관성. 그 다음에 여기에 겁재. 이거 누굽니까? 지금 경쟁자라면 김건희 씨로 봐야 됩니다. 여자 사주의 겁재. 겁재지. 그런데 겁재가 내년 이민년. 내년에 이 임수와 정임합을 해죠. 이게 평관입니다. 평관이 뭡니까? 남편도 되고 대권. 이렇게 남편의 대권도 되는데 이것을 나와는 인병충이 되면서 나와 경쟁자 겁재가 이것을 정임합으로 채워가는 형국이다. 예, 물론 인목은 괜찮습니다. 인옷을 합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에 역시 정계충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묘 같은 경우는 자묘형의 그 다음에 자묘형. 대체적으로 자묘형, 자묘형. 그 다음에 요게 묘파, 묘충이 되지. 예.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병자. 자, 보겠습니다. 역시 자묘형의 자유기문에 대체적으로 연월시가 다소 불리하다. 마지막 신은 출혼시인데 신묘 역시 묘유충의 역시 대체적으로 연월일시가 다소 부정적이다. 나름대로 뭐 일단 있는 그대로 사주에서 있는 그대로를 합충 형파해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일단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혜경 이 네 분은 천생연분 일단 부부 배필이 사주적으로 맞습니다. 완전 도화에 여기도 신자진 삼합에 저도 이번에 분석하면서 아주 부부의 인연이 대단하구나. 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주적으로 지금 판단해 봤고요. 사주적으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70% 정도로 유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부의 사주보다 유리하다. 자, 두 번째는 현재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한 10개 조사기관의 평균을 내보면 대체적으로 10% 내외에서 지금 민심 국민들의 여론이 그 윤석열 후보가 다소 유리하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정당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즉 야당과 여당의 지지율 차도 지금 10% 내외 10% 이상이 됐다가 10% 이내가 됐다가 적을 때는 5%에서 10% 많을 때는 10% 이상으로 벌어지는 그러면 현재 상황에 지금 현재 지지율 민심은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 다소 유리한 국면이다. 사주적인 측면과 지지율 측면, 민심의 측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되어야 될 꼭 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이 명분이 누가 더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할 사람은 가치관과 명분과 신념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결정하는데 그야말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죠. 민주공화국을 확립할 수 있는 사람. 민주주의. 예. 그 다음에 법치를 확립할 수 있는 사람. 법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야 할 거 없이 좌파, 우파, 중도 할 거 없이 편가르기라든가 내로남불이 아닌 국민 통합, 완전히 국민을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분열, 여당과 야당 분열, 좌파, 우파뿐만 아니라 임대주와 세입자, 집주인과 세입자라든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죠. 거기에 부동산, 집값 문제로 20, 30대와 서민들이 지금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에 헤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공정함, 이 누가 더 공정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파와 우파 중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게 누구인가? 이게 바로 대통령이 되어야 될 명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대통령감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릇이 있는가? 그 자질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감이 되어야 될 사람은 대통령 후보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압니다. 그 집안의 내력이죠. 과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이라든가 이 가문의 사람들이 부모님이라든가 존경의 대상이 됐든가 아니면 일상적인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가문을 봐야 됩니다. 그 가문이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자질은 진실한 사람인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기준이 그 대통령의 자질을 판가름합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와 가장 친한 친구 3명. 그 3명을 잘 살펴보면 대통령의 모든 됨됨이라든가 인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핵심 참모 3명.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절친한 친구 3명과 주변의 핵심 참모들의 3명의 기운을 보면 탁한 기운인가? 아니면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깨끗하고 이런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후보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을 많이 어긴 전과자인가? 아니면 법을 준수한 비전과자인가? 전과자와 비전과자를 나누는 그 기준, 잣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포퓰리스트냐, 어떤 이미지 정치를 하느냐, 보여주는 식의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실사구시, 보여주기가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사구시라고도 하고 실학정신이라고 하죠. 정약용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그 실사구시를 하는 분인가. 그 다음에는 네거티브로 인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포지티브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끄집어내는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아니라 포지티브, 그야말로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리로 얼룩져 없는가, 아니면 뇌물을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청렴결백한 사람인가. 이것도 대통령의 자질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말을 하고 그 말이 번복되는 사람인가. 남아있는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잣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막말과 욕설을 하는가, 아니면 품격 있는 말과 책임감 있는 말을 하는가. 그 언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품격, 인품을 알 수가 있지. 그 외에도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의 추앙을 받은 이유는 탕평책으로 인재를 고르게 등용했지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야말로 오직 국태민안, 국민만 바라보고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 있는 거룩한 성분이 누구인가? 윤석열인가 이재명인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뜻, 천지인, 이 3기로 운영되지.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천지인 중에 땅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을 받고
살아도 됐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천기,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대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천부경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인 천기를 쓸 줄 아는 그야말로 담대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성분이 누구인가? 자, 이렇게 10가지 내의 대통령의 자질과 그릇과 누가 대통령감인가? 그리고 이런 사주적인 요소와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민심, 국민들의 민심, 후보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되어야 될 자질, 이 세 가지를 종합 분석한 결과, 그 결과를 제가 여기에다가 그 한자로 표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내년 차기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는 여기다가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윤당이라. 그래서 내년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도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윤석열, 이재명 누가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산 멘토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